남조선 통일전선을 위한 투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민군 열사 자료, 조선인민군 무력부 534군 부대 1981년 8월 1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광주사태에 참전했던 1968년 백주 대낮에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수십 명이 백주 대낮에 왔는데 군 정보기관에서 몰랐고 조갑재 씨도 몰랐고 정규재 씨도 몰랐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자료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물어요. 남조선 통일 전선 위한 투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민군 열사 자료라고 이미 동해안을 통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600여 명의 특수군이 534군 부대, 그 다음에 108군 부대, 806군 부대 전사한 사람이 각각 158명, 112명, 74명, 490명이 전사하고 그 중에 475명은 광주 근교에 안매장됐습니다. 11명은 지금 망월동 묘역에 매장되고 4명은 귀환 중에 사망했다. 이게 그들로부터 입수한 첩보 자료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별의별 법을 만들어도 90년대 후반서부터 탈북자들이 넘어오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그때 계엄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는데 어떻게 북한에서는 광주 사태의 하루하루의 그 상황을 저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가? 저는 왜 버마 아웅산까지 쫓아가서 전두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남한에도 지금 광주 사태에 직접 내려왔던 탈북자가 2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내 가족의 생명만 보존해 준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가서 자기가 증거하겠다. 저희는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이미 저희는 빼돌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는 뚜리스타도 있고 대령도 있어요. 미국 FBI까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직접 만나서 그들로부터 증언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중에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죠. 특수군이 말이 되는 걸 하면 그게 특수군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 2번에 걸쳐서 난파됐습니다. 저 서해안을 통해서 침투해갖고 제주도 50km 정도에서 개인 2명이 한 조를 타갖고 와갖고 여기 와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한 번은 6개월, 또 한 번은 몇 달 있다가 총격전이 벌어져서 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간첩 김동식이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전두환을 죽이려는가 했더니 광주 사태를 통해서 자기는 거기서 다른 도시로만 확산되면은 전면 남침하려고 하는 거를 이미 전두환 대통령도 보고를 그때 다 받았습니다. 1995년 5월 1일에 우리나라 검찰 서울지검에 이미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제2차장으로부터 북한군의 전면 남침 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를 알고 항공모함을 2대를 요코스카 항에서 그 다음에 필리핀 휴빙만에서 2대를 보냈는데 대한민국 정보기관에도 간첩이 있다는 것이 점점점 밝혀졌습니다. 왜? 600명이 온다는 걸 정확한 정보를 알았는데 그거를 각색을 했어요. 뭐라고 각색을 했습니까? 연고대생이 600명이 온다라고 이걸 각색했어요. 광주 5.18 재단에 있는 것도 보면은 자기네가 연고세생 500~600명을 환영회를 했다 하는 기록도 남아있고 유네스코에도 있습니다. 정말 그 500~600명이 누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군이 해주에서 약 10만 명의 특수군이 집결해 있어서 그것을 5월 10일에 이미 한국에 보고를 했고 5월 17일에 보고를 해서 우리나라 신현악 국무총리가 그 확대 회의를 해갖고 이거 뭐
여러 번 회의를 한 자료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속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두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광주 시민군을 돕기 위해서 보낸 거다.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놈들이 정보기관에 있어서 북괴군 특수군이 침투하는 것도 알았고 또 미국에서 항공모함 2대를 보내주는 것도 알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것을 왜곡을 해갖고 지금도 광주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일부 시민들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 한 건 맞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왜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왜곡을 해서 자기의 정권을 잡으려고 적과 내통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5.18 광주 사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종북, 주사파 종북 세력들 대한민국 다 무너뜨리고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과의 내통도 서슴지 않는 세력이 광주 사태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주 사태 문제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 유공자가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몇몇 사람들이 가서 광주 기념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죠. 약 5천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력들이 이번에 이 특별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아예 그 조항을 삭제하자, 북한군 개입 조사조 하지 말자 하는데 당신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해외에서도 이걸 해왔고 일본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외국에서 수많은 자료를 공개할 겁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넘쳐납니다. 문제는 너무나 극단적인 언어와 표현을 써갖고 전라도 사람들을 자극하고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는 정치 사상 이념 북한군 특수군 개입 일체 거긴 놓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흑수저로 태어났느냐, 그래갖고 그걸 지금 젊은이들이 내려가서 7개월째 꾸준히 활동했더니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양심선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광주 사태에 개입도 안 했는데 거기 민주화 운동도 안 했는데 속된 말로 개나 새나 지금 다 유공자가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번에 이들이 감추려고 하는 세력은 그 5천 명이 아닙니다. 8만 명이 넘는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예요.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 8만 명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이 헌법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하는 민주화의 정신, 그리고 개나 새나 집어넣고 요번에 이 법안에 5.18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조항을 삭제하자. 그보다 더 웃기는 거는 요번에 뭐라고 했느냐, 5.18 민주화 이 문제는 광주 시내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해찬을 비롯해서 여러 명들이 광주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이미 유공자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합법화하기 위한 수작질을 국회의원 시켜서 요번에 수작질을 벌이는 거겠죠. 그거보다 더 웃기는 것은 우리는 1980년 5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역과 시간을 초월한다. 여러분 그 수작질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개나 새나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ROTC 일기 어느 분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하동에 사는데 김대중의 집에 열심히 들락날락 하더니 유공자가 됐다. 한 사람은 2억 받고 한 사람은 3억 받아서 한 사람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한 사람은 거기서 지금도 카페를 하고 있다. 아마 그런 사람들 다 나올 거예요. 당신네 뭐 때문에 유공자 받았느냐? 나 김대중 앞에 가서 열심히 급신거래하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5천여 명이 문제가 아니라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은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니까 아마 이 인간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한 거 한다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송갑석이라 하는 자가 작년 6.13 보선에 당선이 되자마자 국회의원이 당선돼 갖고
어떻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7개 법안을 발의합니까? 그거는 이미 당에서 다 만들었다가 임종석의 1년 후임인 전대협 4기 의장이었고 감옥에도 4년 동안이나 갔다 와서 나는 김일성 장군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 이런 놈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법안을 7개 발의했는데 그중에 2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전훈 대표하고 작년 가을에 아주 3주간 결사적으로 투쟁을 해서 한 달 만에 그 법안 2개 내리게 했습니다. 뭡니까? 8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 가족이 있는데 자기네 눈앞에서 잡혀가는 걸 봤는데 북한이 싫어하니까 그 납치란 말을 쓰지 말고 실종이란 말로 바꾸자. 이 인간이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네 애미애비가 잡혀가도 그거 실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70, 80, 90대 된 노인네들이 사무실 찾아가고 항의하고 격렬하게 여기 젊은이들이 시위를 했더니 3주 만에 7개 법안 중에 그 2개는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국 시민들이 정말 너무 우리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억누르려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개념 없는 인간들을 찍어준 한심한 인간도 있지만은 이미 그때도 58% 이상의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을 했고 지난 1년 반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나라 만든다 하더니 이게 나라냐 하면서 그들을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광주 사람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 순수한 민주화 운동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더럽히느냐? 왜 엉뚱한 놈들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유공자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전술전략적으로 광주 사람들하고 적이 돼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은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촛불 세력도 다 빨갱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보수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몇 가지 인사정책 이런 게 싫어서 촛불 집회 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촛불 집회를 인도하는 그 가운데는 악의 세력이 있는 걸 보고 아 여기 같이 있다가는 나도 덤태기로 넘어가겠다 해서 촛불 세력들을 많이 넘어왔죠. 거기 있다고 다 빨갱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순수하게 했던 젊은이들 인정해주고 그러나 가짜 유공자와 진짜 유공자를 가리자.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투쟁을 해서 지금 3번의 재판이 끝나고 웃기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훈처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공 내역이 뭐냐를 여기 불러갖고 우리가 보훈처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보훈처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명단도 모릅니다. 유공 내용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무부 장관이 있는데 저 강원도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그 내무부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훈처 상급기관에서 이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는 거. 그거 안 되면 때려쳐야죠. 이게 법안이 잘못됐으면 이 법안 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법안 개정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법안이 있으면 이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당에서 맨날 지지 말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얘네들 이렇게 자꾸만 개정 만드는데 왜 113명이나 되는 보수정당에서는 이런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생돈 들여갖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2심 가고 3심까지 갈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또 거기 피해자들이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사태에 참전했던 군인들 처음 며칠간은 총알도 받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하잖아요. 총알도 없는데 누굴 죽입니까? 이미 24단 지휘부를 공격해서 우리 국군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죽은 사람들의 약 80%가 우리 군인들의 총에 의해서 죽지 않은 것이 판명됐습니다. 여기만 발견해도 이 악의 세력들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발견해내지 못하고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헌법 소원까지 계속해서 이걸 싸울 겁니다. 가산점 밝히고 유공자 내역 공개하고 그 다음에 상급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국장감사까지 돼서 잘못된 것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 사태 그 대해서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가 의혹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첩보를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걸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위가 되면은 거기서 공개할 것이고, 국내에서만 우리가 어느 데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해외 가서 공개할 겁니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개인과 단체가 5.18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고, 거짓말하고 안 되면 자살당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이 진실을 묻으려고 하기 때문에 괜히 한두 명이 객기 부려서는 큰 코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여기 광주 사태 5.18 북한 군개입 문제에 대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전문가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써서 그 첩보를 빼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과 같이 합해서 이 세력과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5.18 문제 때문에 보수 내에서 의견 분분해갖고 서로 간에 갈라지고 욕하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개인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단체와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 욕하고 폄하하고 그러는 일은 우리 보수 자유진영에서 좀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려면은 남한에서 박사학위 10개를 따고 책을 100권을 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49%, 나머지 51%는 북한에 있는 군사 기밀을 얼마나 정확하게 갖고 와서 그거를 공개하느냐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것이 일어나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직접 공개하겠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굴 죽이고 무슨 작전 어느 부대에 왔다, 본인이 증명을 하면은 이거 뭐 상황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은밀히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단순히 이런 인간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뭐 저희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걸 위해서 여지껏 일해왔고 앞으로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앞으로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증거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광주 시내에서 또 광주 전라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의혹이나 진실을 과감하게 자꾸 폭로해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5.18 문제가 진실이 드러나고 역사가 바로 정리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